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상장 기업이 이미 계약으로 확보된 미래 매출이 약 1억 2,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합니다. 이 매출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일정이 잡혀 있고 장기 용선 계약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기업은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꾸준히 만들어 온 최신 이코 설계 수즈맥스 탱커 두 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선박은 시황이 강한 시기에는 척당 약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의 가치로 거래되곤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는 전형적인 세일 앤 리스백 구조를 통해 약 1,400만 달러의 신규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의 1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사가 시장에서 100만 달러 이하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영상의 끝까지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후반부에 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쇼츠로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풀버전 링크를 이용하셔야 중간이 끊기지 않고 트레이딩 전략까지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충격이 드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수익을 내는 자산 기반 해운 기업이 시장에서는 버려진 페니 주식처럼 취급될 때 이는 시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이상 신호를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비코 주식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 극단적 왜곡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사건의 순서를 정교하게 되짚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202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기반의 탱커 회사인 톱십스가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두 척의 선박, 이코 말리부와 이코 웨스트 코스트를 별도 상장 회사로 분리하여 루비코라는 신규 법인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때입니다. 일반적인 스피노프 절차라면 모 회사가 자산을 신설 법인에 이전하고 기준일을 정하여 주주들에게 신설 법인의 주식을 비례 배분하며 신설 법인은 안정된 주식수와 깨끗한 재무 구조로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분기 단위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며 가격을 형성합니다. 루비코의 출발은 정확히 이 교본적인 절차와 같았습니다. 두 척의 이코 설계 탱커는 과거에도 꾸준한 수익을 보여왔습니다. 2022년 순이익 약 1,700만 달러, 2023년 약 700만 달러, 실시 2024년 약 6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연매출은 약 2,4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6월 말 등록이 효력을 가지면서 루비코의 초기 자본 구조는 약 360만 주의 보통주, 약 1만 주의 시리즈 D 우선주, 그리고 약 7만 5천 주의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주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4일 루비코는 나스닥 자본시장에 상장하며 정상적인 자산 기반 해운 기업으로서 합리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루비코는 최대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 계약을 포함한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런 계약은 합법적이지만 스피노프 직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이 통상적으로 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희석 요소를 최대한 배제해 투자 신뢰를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루비콘은 예외적인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 시장은 조심스럽지만 뚜렷하게 심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이 되자 시장은 점점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안정권에 머물러야 할 주가가 꾸준히 하락해 1달러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어떤 구조적 사건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사건은 2025년 11월 5일에 터졌습니다. 루비콘은 약 750만 달러 규모의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주와 함께 클래스 A 워런트와 대표 워런트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모에서는 워런트가 고정 행사 가격을 가지며 주가가 올라야만 행사되고 행사 시 기업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루비코의 워런트는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행사 가격이 재조정되는 리셋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고 현금을 내지 않고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캐시리스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이는 신설 자산 기반 기업이 사용하는 구조로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구조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발행 주수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으며 이때 악순환은 순식간에 기업 가치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즉시 이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루비코의 주가는 약 0.8달러에서 0.7,
0.6으로 빠르게 무너졌고 곧 0.2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움직임은 선박 가치나 운임 시장과는 무관했습니다. 순수하게 희석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4일 결정적 문서가 등장합니다. 발행 주식 수는 약 400만 주로 증가한 상태였고 리셋 이후 클래스 A 워런트가 전부 행사될 경우 약 1,600만 주가 추가 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표 워런트도 약 200만 주가량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360만 주 규모였던 회사가 이론상 약 2,200만 주 규모로 팽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스핀오프에서는 이런 규모의 희석이 수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루비콘은 불과 며칠 사이에 이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회성은 시장이 루비콘을 더 이상 해운 기업으로 보지 않고 희석 중심 구조로 본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기업의 운영상 성과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루비콘은 두 건의 장기 세일 앤 리스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세일 앤 리스백이 흔한 구조입니다. 선박을 금융사에 매각하고 일정 기간 임대하여 운영은 지속하되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루비코 역시 이 구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척당 월 약 20만 달러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10년 후 약 1,9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정도의 선박을 다시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확보된 현금 규모였습니다. 약 1,4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당시 회사 시가총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비긍정적 괴리는 주가가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루비콘은 계약된 매출 백로그가 약 1억 2,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자산 기반 기업이라면 이 정도 규모의 백로그는 기업 가치를 단단히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루비코의 경우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희석 내러티브가 근본적 가치 내러티브를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두 개의 내러티브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루비코가 건실한 자산 기반 선사라는 내러티브입니다. 두 번째는 루비코가 극단적 희석 구조라는 내러티브입니다. 시장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루비코의 주가는 극단적 기술적 과매도 상태와 구조적 불신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RSI는 약 12 수준으로 완전한 투매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0일 이평선 약 0.21달러를 회복하며 단기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위쪽에는 20일 이평선 0.63달러와 50일 이평선 1.5달러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지지선은 0.1달러 중반대, 저항선은 0.2달러 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0.5달러 이상에서는 워런트 관련 매물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0.2달러대에서 매수세가 방어하고 0.3달러 전후에서 매도세가 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동성이 얇고 불확실성이 높아 변동성은 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기업의 발행 정책이 관건입니다. 만약 루비코가 희석을 억제한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0.6달러대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희석이 계속된다면 0.1달러에서 0.3달러의 박스권이 지속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루비코가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즉 수익성 있는 선박 운영 기업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다시 보게 된다면 가치는 언젠가 1달러에서 1.5달러 수준의 범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한 기초 체력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캡 저평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자본 구조가 어떻게 기업 가치를 압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희석이라는 단 한 가지 내러티브가 어떻게 본질적 가치 신호를 모두 지워버리는지, 그리고 극복 여부가 앞으로 루비코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매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며 외부 공유까지 해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